네, 김업성입니다. 호준 학생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준이는 글을 이렇게 꾸준히 쓰는 능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서술하는 능력들은 잘 갖추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열심히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성하는 데 조금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글을 완성하는 능력은 좋다. 자, 호준 학생이 조금 실수를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독해에서 조금 실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고 분명하고 간명하게 독해해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자. 그래서 쭉쭉쭉 조금씩 늘어뜨려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간단 명료하게 딱 답을 해서 충분히 그 이유와 근거를 제기하는 형태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개념적인 언어, 제시문을 개념적으로 딱 정리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복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글을 한번 보죠. 이 글은 광운대 2015년도 모의 문제네요. 광운대는 이렇게 750자 두 문제를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간단 명료하고 분명한 글을 아주 좋아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길게 쓰는 것보다 앞부분에서 압축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게 조금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가의 입장에서 국민 참여 재판 제도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을 제시하라. 그리고 현행 제도는 배심원 판결을 참고만 할 뿐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국민 참여 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나달을 통해서 설명하라. 자, 그러면 가에는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해서 용어 그대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이 제도를 활용하면 판결에 대한 반발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국민은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을 본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의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존속을 바랄 것이다. 국민 참여 재판과 관련해서 가가 말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가에서는 어떤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그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근데 이제 국민 대다수가 어떤 정치라든지 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국가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어떤 사회적 참여 혹은 정치적 참여 혹은 사법의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참여, 결국에는 법과 시민들의 어떤 정서, 생각들이 어느 정도 일치되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죠? 이처럼 국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전통성 확보와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다. 결국에는 국민 참여 재판도 이런 민주주의, 국민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뭔가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배심원들은 뭐 참여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수의 국민에 따라서 어떤 정치가 이루어진 법에 있어서는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운대가 2015년도 문제부터 이렇게 조금 긴 글을 조금 내죠. 그죠?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이 열어놨네요, 제가.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떤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한다는 점에서는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와 다가 나와 있네요. 그죠? 나에 등장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조속한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나다를 참고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폐지를 주장하죠? 법관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법권은 법원만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폐지를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나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사법권 독립 때문이죠. 그죠? 사법권 독립. 즉, 사법권 독립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거죠. 즉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이해 당사자들, 여기에는 국민도 포함됩니다. 이들
떠나서 법관은 어떠한 외부 세력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정확히 나오면 됩니다. 자, 잘 나왔나 보죠? 나에 등장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사법권은 법원만이 가지고 있고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권리를 사용하는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왜 그렇죠? 왜냐하면 법관들은 판결에 있어서 공정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법관들이 국민들의 최종 판단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 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국민의 배심원과 판결에, 결국에는 이런 국민참여재판도 어떤 이해 당사자라든지 이런 문제랑 연결이 되어서 공정성이 결여될 다수의 어떤 폭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공정성을 결여할 가능성, 개연성이 있음. 특히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법권 독립, 즉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헌법에 그리고 판사의 어떤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가와 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에 띄는 어떤 단어들을 조금만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에서 제일 강조되는 건 뭐예요? 공정성이죠. 나의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건데 왜 그러냐면 그거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게 조금 더 앞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는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한 가장 큰 이유는 어때요? 민주주의의 발전이죠. 가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앞에 썼으면 좋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민주주의,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조금 중요한 말들,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에 쓰면 훨씬 더 눈에 띄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다를 보겠습니다. 나에 등장하는 플라톤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제한된 지각성에 주목한다. 그는 인간의 이러한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상적 인간인 철학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강조한다. 이 논리를 국민참여재판에 그대로 적용하면 법관은 철학자, 시민은 인간에 대응한다. 따라서 시민, 즉 인간의 의견이 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철인, 즉 법관의 지식, 능력에 의한 판단이 더 올바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요거는 법관, 뭐예요? 전문가, 철학자, 요것들이 일치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다에서 말하는 것,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법관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법관 때문에 법관이 정치를 판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다를 참고해서 설명할 때 나에 따르면 어떻고 다에 따르면 어떻다. 결국에는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의 어떤 독립성, 그죠? 판결에 있어서의 공정성, 요것들을 해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뭘 설명해야 돼요? 다만 참고만 하지 최종적인 어떤 결정은, 재판의 결과는 누가 해요? 법관이 내리죠. 그죠? 따라서 이 글은 지금 전체적인 문제에서 틀린 제시문 독해나 오독이는 없습니다. 독해에서 오독은 없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점이 아쉽죠? 지금 논제가 물어본 건 뭐죠?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써라. 근데 이제 나는 어때?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좋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인간의 의견이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철인, 즉 법관의 지식, 능력에 의한 판단이 더 올바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유를 쓴 것 같긴 한데 앞부분에 조금 더 선명하게 좀 써줬으면 더 좋겠다. 재판의 결과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이렇게 참고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이라고 할지라도 법관은 어떤 이외 당사자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둘째, 법관은 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조금 명확하게 조금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1번 문제는 총평을 하면 전체적으로 뭐 점수가 낮거나 그러진 않은데 약간 조금 질문에 대한 답의 느낌이 덜 난다는 거 알겠죠? 질문에 대한 답의 느낌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딱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나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최종적인 어떤 결과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법관이 법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요거는 어때요? 뭔가 나의 입장에서 다를 뭔가 설명하라, 논하라, 뭐 요럴 때 쓰는 거죠. 설명하라니까 그렇게 좀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질문에 대한 답의 느낌이 조금 약하다. 자, 그리고 문장이나 글의 흐름 이런 것들은 조금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 있잖아요. 지금 호준 학생이 쓴 것처럼 쭉쭉쭉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조금 앞에 나에서는 어때요? 나에서는 어떤 전문성, 공정성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죠? 다에서는 어떤 전문성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제시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눈에 띄게 쓴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공정성, 다의 전문성, 그죠? 법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능력.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이 학생이 글을 잘 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얼마나 개념을 잘 뽑아내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활용하는가에 있으니까요. 개념에 조금 민감한 글을 씁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개념이 조금 덜 나와서 아쉽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학교 측 자료를 보면 제가 뭐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학교 측에 제시한 어떤 답을 보면 어떤 식으로 썼는지 조금 잘 나오니까 그걸 반드시 비교 대조해 보는 게 좋습니다. 뒤에 나중에 총평에 조금 더 쓰겠지만 학교 측 강원대는 학교 측 답안들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학생 답안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2번은 다 못 썼네요. 그죠? 가 그림에 나타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주관적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나의 내용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다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상적 공동체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나의 갈등론적 관점에서 비판해보라. 가의 설문조사는 각 계층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보여준다. 고소득층은 타고난 능력과 그들의 노력이, 저소득층은 그들의 노력보다는 타고난 능력, 배경, 편법, 운과 같은 선천적이고 그들이 통제 불가능한 것이 요인이라고 한다. 가는 잘 읽었네요. 그죠? 이 수치는 전자가 기능론적인 생각을, 후자가 갈등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케이. 그래서 가는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죠? 자, 나에서 의하면 기능론적 생각은 사회 발전에 있어서 차등 분배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일정한 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경지에 올라서려면 개인의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능론적 관점은 사람마다 내재된 능력에 따라 직업을 분배하고. 오케이. 자, 2번 보시면 그래서 주관적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죠? 타고난 능력, 개인적 노력. 그래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고소득층의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이 차이들을 정확히 이제 대비시켜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라서 배경, 편법, 운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된 건 사회 탓이고 내가 잘난 건 내 탓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요. 그죠?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다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실현 방안. 다에서 지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떤 거예요? 서로가 어디 갔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기심에 따르기보다는 공동체의 준칙.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강화라는 어떤 훈육,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적 범죄나 분쟁과 같은 것이 최소화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사회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게 이상적인 공동체죠. 뭐 어려서부터 완전히 통제되는 그런 사회네요. 그래서 이상적인 실현 방안의 문제점 어때요? 이거는 자유로운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어떤 외적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힘 있는 폭력배가 야 너네들 조용히 해. 그래서 조용한 어떤 독재라든지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죠? 갈등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그런 어떤 힘과 억압, 어릴 때부터의 어떤 강화에 의한 어떤 안정적인 공동체의 유지는 그 구성원들의 반발을 해서 살 거 아니에요. 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글을 끝까지 못 써서 조금 아쉬운데요. 반드시 끝까지 완성합시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했듯이 글을 완성하는 능력은 좋아요. 호준이가. 그죠? 정확하게, 분명하고 간명하게 좀 독해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앞에.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앞에. 그러니까, 제시문을 언급할 때는 그 언급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 내리면요. 광운대는 논제가 요구한 것을 순서대로 간명하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 아주 좋다.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제가 가르쳐서 학교 간 친구도 이렇게 글을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라 간명하고 제시문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딱 되도록 그렇게 쓴 학생이 100대 1을 뚫고 통과했으니까 호준 학생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명하고 분명하게 학교 친구들을 명확하게 딱 반영해서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호준 학생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의 공부. 자, 남은 기간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쓴 글들을 조금 복습을 해보세요. 쓴 글 복습. 제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때까지 쓴 문제의 어떤 주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제시문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 글에, 내가 쓴 글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 측 답안을 분석해서 어떻게 주제와 각 제시문의 압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지. 자, 이걸 명확하게 하셔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딱 읽고 주제를 파악을 하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문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뭔지 압축적으로 딱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공정성, 다는 전문성. 그래서 왜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무엇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뭔가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지원대학 이제 확정을 했을 테니까 지원대학과 관련해서 충분히 글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거 하고 궁금하거나 잘 이해 안 되는 거는 쌤 전화 연락처로 문자 남기시면 충분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하여튼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무조건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꼼꼼히 준비하세요. 알겠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첨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